몇 주택자세요? 8주택자입니다. 취득록세 중과되셨네요? 중간 맞더라도 일반 매매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나와 있어요. 목동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목동의 학군과 생활권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신정동인데요. 세연쌤이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요. 오늘 우리 교육생분께서 또 30년 차 된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았고요. 이 낙찰받은 물건이 우리 사랑하는 소장님들께서 너무 공부할 게 많은 물건이에요. 이 물건은 오늘 한 발자국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0발자국 성장할 수 있는 물건이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먼저 물건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9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50평입니다. 감정가는요, 8억 1,328만 6천 원이고요.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가격 5억 2천 50만 3천 원으로 나온 물건을 우리 교육생분께서 얼마에 낙찰을 받으셨냐면요. 6억 2,1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감정가 대비 76.36%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30년 된 서울 다가구 주택을 통해서 배울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투자 포인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의 호재, 세 번째는 우리 다주택자분들 투자를 꾸준히 하셨지만 취득록세, 세금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디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이 물건으로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나중에 집 보고 나서 낙찰자분 인터뷰하면서 제가 요목조목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자, 먼저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좁은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도 빨간 벽돌, 저기도 빨간 벽돌, 뒤에도 빨간 벽돌. 네, 다 빨간 벽돌이죠. 오래됐어요. 다 30년 정도 된 건물들이에요. 빨간 벽돌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개발의 여지가 있을까? 미래 가치가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목으로 들어왔는데요. 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짜잔! 네. 지하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2층 건물인데요. 1층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또 2층 같아요. 네. 자, 먼저, 이 공사하느냐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다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예. 너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으면 세입자들이 조금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지하에는 두 가구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집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LED 등 환하게 해놨네요. 어두운 시간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와, 너무 따뜻하다. 네, 신발장 있고 현관도 너무 좁지 않네요. 샤시도 다 교체하셨어요. 와, 여기가 주방 겸 거실이죠. 거실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좁기는 한데요. 그래도 1.5룸 정도 됩니다. 네, 싱크대 일자로 크게 뺐어요. 그리고 드럼 세탁기 옵션으로 넣었습니다. 자, 방 볼까요? 지금 수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인테리어 한 지가. 그래서 이 시트지를 아직 제거하지 않은 상태예요. 방도 꽤 넓어요. 뭐니 해도 오늘 날씨가 지금 너무 춥거든요, 여러분. 영하예요. 영하인데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해요. 와, 너무 따뜻합니다. 문 색깔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욕실. 손잡이도 이렇게 블랙으로. 그리고 문은 그레이 색깔로 해서 포인트 주셨어요. 욕실 너무 예쁘다. 되게 아담해요. 예, 아담하고 세면대도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해놓고 거울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게 살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반투명 보이시죠? 너무 예쁜데요? 그러면 옆에 다른 호수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 계단을 지나서 다른 입구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와보니까는 또 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지하에는 2개의 호수가 있는데 문을 열었는데 여기 들어와 보시겠어요?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 바깥 현관문, 안 현관문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보안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외풍을 또 많이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신발장하고 신발하고 또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할 것 같아요. 네, 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너무 따뜻해요. 자,
동일하게 싱크대 다 교체했고 여기도 드럼 세탁기 옵션으로 넣어주셨어요. 네. 방 볼까요? 방 꽤 커요. 침대 놓고 옷장 놓고 뭐 책상 놓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3살 때 이 서울에 와서 이런 집에 살았어요. 이렇게 반지하에 살았는데 처음에는 분리되지 않은 원룸. 그러니까 좀 분리가 된 데를 또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돈을 더 모아서 분리형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또 이렇게 반지하에 사니까 또 해 들어오는 지상층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건물에 지상층으로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혼자 사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위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돌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은 이 옛날 집이라서 되게 이런 게 탄탄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 벽돌 보시면 좀 깨끗하잖아요. 이게 따로 뭐 교체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런 벽돌 사이사이 틈으로 좀 누수가 있을까봐 방수 처리만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도 되게 깨끗하죠. 이게 깨진 거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해요. 자, 1층이죠. 네, 올라오는 1층. 와, 여기는 3룸입니다. 방 3칸. 거실 겸 주방이고요. 여기도 거실 겸 주방 꽤 넓네요. 싱크대 동일하고 여기도 드럼 세탁기 같이 옵션으로 넣어주셨어요. 자, 작은 방이네요.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와, 작은 방. 네, 정사각형으로 되어서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방. 안방이죠. 안방 꽤 커요. 네,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해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작은 방. 이렇게 방 3칸. 여기가 지금 목동 학군을 이용하고 있는 신정동이잖아요. 그래서 방 3칸짜리를 가장 많이 선호해요. 4인 가족이 아이들 이제 학교 교육 문제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고, 지방에서조차도 목동, 신정동 아이들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올라오셔가지고 월세나 이렇게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리한 지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이제 막 부동산에다가 임대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 3룸을 가장 많이 보러 오시고요. 지금 오늘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지금 부동산에서 임차인들 모시고 와서 집 보고 하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세 월세 굉장히 빨리 나가고요. 나중에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서, 자, 와, 짜잔. 오,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는 좀 상태가 좋아서 싱크대는 따로 교체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가 있었던 곳이라서 어느 정도 좀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주방 겸 거실 굉장히 여기도 넓네요. 여긴 투룸입니다. 투룸. 안방이고요. 와, 안방. 그리고 작은 방. 작은 방도 꽤 크네요. 여기도. 네, 작은 방이에요. 그리고 욕실. 네, 욕실. 여기는 세탁기 옵션이 안 되어 있어서 이쪽에 세탁기를 놓을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옥상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죠? 옥상. 옥상이 외부에서 올라가는 옥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내부에서 연결되어 있는 옥상이라서 이 2층에 거주하시는 분 전용입니다. 네. 잘 따라오세요. 좁습니다. 여기는 뚱뚱하면 못 올라와요. 끼일 것 같아요. 짠! 와. 네, 옥상에도 뭐 넓진 않지만 그래도 방수 페인트 처리 다 되어 있고, 네, 좋습니다. 여기 뭐 이불 빨래도 하고, 날씨 좋을 때는 여기에서 좀 뭐 피크닉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30년 차 된 다가구 주택, 제가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3가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낙찰자분 모시고 인터뷰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세요. 첫 번째, 입지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건물의 위치는요, 오목교역에서 4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역세권이고요. 거기에다가 학군이 목동 학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군으로 유명한 서울 신목초등학교가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 되는 물건입니다. 두 번째, 개발 호재입니다.
이곳은 2022년도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던 곳이고요. 80% 이상의 노후도를 충족하고요. 80% 이상 동의서가 진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되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소규모 재개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재개발 구역 안에 선정된 곳에 다가구나 단독주택들의 케이스를 보면은요, 토지 지분, 그러니까 대지권 한 평당 아파트 한 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지가 29평이잖아요. 29평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 양천구 목동 학군을 가지고 있는 이 신정동에 29평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면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 네. 주변에 보면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30평이 되지 않은 좀 작은 평형들이 많아요. 시세는 현재 15억에서 20억까지 하고 있죠. 현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요, 용적률을 상향해서 재건축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재건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20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나중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여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겠구나. 대지 29평을 가지고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이 29평의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29평 말고 나는 34평형을 원해 이러시면요, 5평에 대한 것에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을 분담하시면 됩니다. 그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29평을 받겠다. 그럼 자기 분담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겠죠, 여러분. 이런 물건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네, 너무 훌륭한 물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찐 중에 찐,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주택자가 이런 물건을 꼭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 자체는 지금 평당 2,500에서 3,000 정도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8억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일반 매물로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매입을 한다면 취등록세 12%에다가 또 수리비용 들어가죠. 네, 수리가 되어 있는 건물은 더 비싸겠죠. 그러면 내가 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용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대출 문제입니다. 내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일반 매물로 했을 때는 대출이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내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경우에도요, 아무리 저렴한 거를 여러분들이 투자한다 하시더라도요, 현금이 7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대지 29평인 이 다가구 물건을 우리 교육생 낙찰자 분께서요, 6억 2,1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요.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다주택자가 굉장히 투자하기에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신 낙찰자분 주인공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뵙네요. 네. 자, 우리 회원님은 경매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경매를 제가 작년까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직장인이다 신분에서는 어차피 퇴직이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퇴직을 했고, 퇴직 이후에 그럼 제 2의 인생을 어떤 걸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다가 경매라는 요 신세계를 조금 알게 돼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와, 네. 제 2의 인생을 네네, 또 맞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이런 투자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경매 시작 전까지 한 7, 8채 정도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와. 주로 아파트 쪽 많이 했었어요. 8주택자입니다. 8주택자. 와, 여러분 다주택자분들 오늘 영상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네. 보유한 지금 정리해서 요 정도 규모로 조금 축소를 했고요. 네. 지금 세연쌤하고 올 초에 저희가 경매 시작하면서 먼저 상담을 받았고 제 보유한 물건들 중에서 정리할 것과 네. 하지 말아야 될 것, 장기로 가져가야 될 것들을 조금 포인트 있게 집어주셔서 중소도시 쪽에 있는 것들은 조금 한두 채씩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세요. 네네. 네. 그러면 다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이 물건이 지금 6억 2,100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울 물건이고요. 네네. 맞죠? 아파트만 하시다가 지금 이 다가구 주택은 처음이세요. 그것도 30년 된 빨간 네. 벽돌에. 맞아요. 네. 그럼 취득세 몇 프로 내셨죠? 12.4% 나왔습니다. 12.4% 우리가 무서워하는 취득세잖아요. 예, 그죠? 근데 괜찮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득세를 내고도 시세 대비 조금 싸게 받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과감히 와.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물건의 시세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우리 낙찰자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시세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평당 최소로 해도 평당 2,500, 즉 7억 5천에서 7억 8천 정도가 시세로 형성이 돼 있고요. 최소해도? 최소. 예. 그리고 잘 나갈 때는 평당 3천까지도 이제 실거래가 되는 이력이 있는 물건입니다. 예. 그러면 8억 전후 정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내각으로 되어 있고 1.5룸이 2개, 2룸이 하나, 3룸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내각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별로예요. 맞아요. 전체 호실을 다 월세로 세팅하면 간신히 이제 대출이자를 상환을 하고 약간의 소소한 한 소소한? 3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 정도 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1.5룸이 지하에 2개 있는데 1.5룸은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1000에 40이나 45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500으로 했을 때는 500에 50 정도. 50 정도. 네. 그럼 투룸은요? 투룸은 5000에 60, 1000에 85 네, 설정돼 있습니다. 네. 그럼 쓰리룸은요? 3룸도 5000에 60, 3000에 70, 1000에 85. 네, 보증금이나 월세는 조정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 네, 네. 원하는 근데 투룸하고 쓰리룸하고 똑같아요. 이 네. 월세가. 특징이 그 투룸 같은 경우는 옥상을 단독으로 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3룸과 동일한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 쓰리룸하고 그죠? 전용 15평 정도로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네. 그렇게 했을 때 보증금은 3천에 월세는 27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대출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다주택자 대출 되나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당연히 되고요. 낙찰가에 80% 대출 받았습니다. 낙찰가에 80% 받으셨어요. 다주택자, 8주택자가. 네. 그랬을 때 대출은요, 4억 9,680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6억 2,100만 원 낙찰가에 취득록세랑 그럼 법무사 수수료 해가지고 총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7,900만 원 정도 내셨어요. 그래서 6억 2,100에 7,900만 원까지 했을 때, 네, 총 비용은 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80% 대출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4억 9,680만 원 대출 받으면 이자가요. 이율이 어떻게 또 되죠? 5.4% 정도 됩니다. 아, 5.4%. 그래서 이자는 224만 원. 맞나요? 네. 그러면 초기 투자금이요. 2억 정도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 월세 보증금 3천만 원 회수하니까 1억 7천만 원 정도가 묶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돈 묶이면은 또 투자 못해 이렇게 무서워하시거든요.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었어요. 자, 월세 270만 원에서 대출 224만 원, 이자를 냈더니요. 월 순소득이요. 얼마죠? 46만 원. 와, 46만 원입니다, 여러분. 소소한 월세 수입을 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물건은 우리가 수익률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죠? 시세 차익형이고, 네, 미래가치 아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15억에서 20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신축 아파트로 재탄생을 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 이상인데 지금 우리가 6억 2,100에 받았단 말이에요. 대지가 29평이거든요. 29평이면 대지 한 평당 아파트 한 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29평의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예. 네. 근데 자기 부담금 없이 그냥 받을 수 있어요. 네, 공짜로. 맞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내가 34평을 받고 싶다 그러면 5평에 대한 조합원 자기 부담금만 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얼마 안 해요. 예, 네. 맞습니다. 꼭 34평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10억 이상, 1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물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기대되고 이거는 장기 보유하셔야 됩니다. 절대 팔면 안 돼요. 예, 장기 네. 보유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가 8주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낙찰자분이요. 네. 취득록세를요. 얼마 내셨다고 했죠? 7,7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낙찰가 6억 2,100만 원에서 7,700만 원 취득록세를 내고 네. 자 수리를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리를 하셨어요. 예, 맞아요. 수리 비용이
내외부 총 해서 7천만 원 정도 예,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7천만 원. 한 것도 있고 뭐 안 한 것도 있으세요. 살려놓은 것도 있고 한데 다행히 이 30년 전에 지어진 이런 건물들은 기초공사가 되게 탄탄하게 네. 되어 있어서 내부만 좀 신경 써서 많이 하셨어요. 그죠? 네네. 그랬을 때 자, 수리비용 7천만 원. 그럼 총 해서 7억 7천만 원이에요. 총 비용이.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시세가요. 8억 전후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죠? 시세보다 다소 싸게 낙찰을 받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일반 매매로 우리가 매매를 했다면 자, 뭐 8억 전후로 해서 매매를 하고 거기에다가 취득세 8천만 원 정도 내야 될 거고 수리비용 7천만 원은 또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네. 훨씬 싸게 낙찰을 받았죠. 네, 여러분 이렇게 다주택자도 대출을 활용해서 이런 서울에 있는 대지가 넓은 이런 개발의 호재가 있는 입지가 아주 좋은 이런 물건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실 수 있고요. 서울에 입지 좋고 학군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요,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겁내시는 물건인데, 우리 회원님께서는 투자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아파트이기는 하셨지만, 투자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당연히 할 수 있는 물건이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배운 점도 많았을 거고, 후회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찐 물건을 발견하신 거거든요. 네, 네,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중에서도 또 다주택자도 계실 거고요. 또, 이런 물건 해도 되나 겁을 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한테 좀, 이 물건을 통해서 또 성장한 거, 그리고 8주택이 되면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8주택까지 늘릴 때는 약간 그 개수를 많이 늘려야 자산을 많이 보유한다라는 좀 맹목적인 그 생각에서 그냥 늘리기만 했다면 지금은 세연쌤의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되는 시기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서 우량 자산과 갈아타야 될 자산 조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자산에 대한 그 선별 그 능력이 조금 생긴 것 같고요. 경매라는 툴은 순수하게 일반 매매나 매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그 물건을 검색하고 그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한번 맞춰보는 요 한 턴을 한번 돌려보시는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노후주택이라 굉장히 겁을 먹었고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얘가 과연 수리를 해서 임대를 놓는다고 해서 임대가 놔질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가능합니다. 수리해서 뭐 이제 부동산하고 요즘엔 그 플랫폰들, 부동산 플랫폰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임대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러니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걸 정말 강추드립니다. 네네. 어렵지만 정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대출과 또 취득록세 중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네, 예, 그 맞습니다.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 같은 다주택자가 일반 매매로 살 경우에는 이런 뭐 이제 세입자가 들어있는 물건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럴 경우에는 경매는 오히려 일반 매매보다는 다주택자여도 그 대출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매매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자 대출로 전환을 해서 받게 되면 어차피 권리관계가 말소가 됨으로 해서 그 풀 7, 80%는 넉넉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은 다주택자에게는 경매에서 대출 받기가 더 수월하다. 더 그리고 네,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매를 통해서 이런 우량한 물건들을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취득록세가 다주택은 많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정말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그럴 때일수록 알짜 이런 하락장에서 알짜 이런 물건들이 많이 싼 것도 사실입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취득세가 조금 부담되더라도 그 계산을 해보시면 일반 매매 대비해서는 경매로 취득했을 때 오히려 손해 안 나고 더 싸게 매집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렵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부담은 되지만 그 이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을 갖게 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12%를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매매로 1.1%를 낸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싸게 받으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계산을 하고 하는 거지 막 무모하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좀 정확한 투자, 예, 확신 있는 투자, 미래 가치가 있는 투자, 내 자산을 정확하게 불릴 수 있는 투자를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소인들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또 이렇게 다 오픈해가지고 보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회원님들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의 채널은 사실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랑하는 소인들과 함께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보람되고 흐뭇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인님들 힘내시고 용기 내시라고요. 예,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